대한종합상사 45층 복도에서 구부정한 허리에 김진수 할아버지가 무거운 청소 도구를 끌고 있었습니다. 75세의 나이에도 그는 매일 이른 아침부터 건물 곳곳을 정성스럽게 청소했습니다. 낡은 청소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하고 온화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복도를 지나가던 젊은 직원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응, 임원들 출근 전에 깨끗하게 해놔야지. 김진수 할아버지가 따뜻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명품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려왔습니다. 45세의 박상현 상무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최신형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세상을 내려다보는 듯한 거만한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박상현이 김진수 할아버지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바닥을 닦고 있던 김진수 할아버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어이, 청소 아저씨. 김진수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어 박상현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기 바닥 좀 봐. 박상현이 발끝으로 바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물기가 남아있잖아. 제대로 안 닦았네. 김진수 할아버지가 눈을 가늘게 뜨고 바닥을 살펴보았습니다. 물기라고 할 만한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닦겠습니다. 아니 진짜. 박상현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나이만 먹고 일은 대충대충 하고 요즘 나이 든 사람들이 다 이래. 성의도 없어.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박상현이 회사에서 가장 까다롭고 권력이 센 상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진수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다시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늙은 손이 걸레를 꾹꾹 눌러가며 이미 깨끗한 바닥을 또다시 정성스럽게 닦아냈습니다. 박상현은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박상현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어제 내 사무실 청소할 때 내 서류들이 어수선하게 되어 있더라고. 좀 더 조심해서 해. 네, 알겠습니다. 김진수 할아버지가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그리고 박상현이 갑자기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커피 좀 타다 줘. 아메리카노로. 진하게. 김진수 할아버지가 잠깐 망설였습니다. 저는 청소부인데요. 청소부든 뭐든. 박상현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 젊은 사람 좀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것도 못해? 복도 끝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신입사원 최수진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저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신입사원이라 감히 나설 수 없었습니다. 김진수 할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박상현이 자신의 사무실로 향하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습니다. 빨리 가져와.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바빠. 김진수 할아버지는 묵묵히 청소도구를 정리하고 직원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그의 구부정한 뒷모습을 바라보던 최수진은 왠지 모를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저 할아버지에게서 뭔가 특별한 기품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휴게실에서 커피를 타는 김진수 할아버지의 손놀림은 정성스러웠습니다. 마치 소중한 손님에게 대접하듯 정성껏 커피를 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분노나 불쾌함 대신 깊은 인내가 서려 있었습니다. 박상현의 사무실 앞에 도착한 김진수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박상현의 퉁명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커피 가져왔습니다. 김진수 할아버지가 정중하게 말하며
커피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박상현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너무 연하잖아. 진하게 하라고 했는데 못 들었어? 김진수 할아버지의 눈빛이 한순간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타오겠습니다. 에휴, 정말. 박상현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월급은 다 받아가지. 김진수 할아버지가 커피잔을 들고 다시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느렸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긴 인생의 풍파를 모두 견뎌낸 사람처럼 말입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박상현의 갑질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김진수 할아버지가 복도를 청소하고 있을 때 박상현이 일부러 커피를 바닥에 쏟았습니다. 아, 실수했네. 박상현이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청소 아저씨, 이거 닦아줘. 김진수 할아버지가 즉시 걸레를 가져와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박상현이 비서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청소부들이 참 게을러졌어. 바닥도 제대로 안 닦아놔서 이렇게 미끄러워. 비서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네. 김진수 할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75세의 나이에 무릎을 꿇는 모습이 안타까워 보였지만 그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박상현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어제 내 사무실 쓰레기통이 넘쳐 흘렀더라고. 좀 더 자주 비워줘. 하루에 3번씩 비우고 있습니다. 김진수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3번? 그럼 5번으로 늘려. 박상현이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내가 중요한 사람이니까 특별 관리 받아야지. 김진수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오후 박상현은 동료 임원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러 나가면서 김진수 할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어이, 청소 아저씨. 네. 김진수 할아버지가 다가갔습니다. 우리 점심 먹고 오는 동안 내 사무실 정리 좀 해놨어. 그리고 신발도 좀 닦아놔. 박상현이 자신의 고급 구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동료 임원들이 당황하며 박상현을 말렸습니다. 상현아, 그건 너무. 뭐가 너무해? 박상현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돈 받고 일하는 사람한테 일 시키는 게 뭐가 문제야? 김진수 할아버지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신발까지는 제 업무가 아닌 것 같은데요. 업무가 아니라고? 박상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뭐야, 내가 부탁하는 건데 그것도 못해? 복도에 있던 다른 직원들이 모두 이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최수진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상무님, 최수진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충분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신입사원이 뭔 말이 많아? 박상현이 최수진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회사 서열도 모르는 거야? 최수진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김진수 할아버지가 최수진을 바라보며 고개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괜찮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박상현을 향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발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박상현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동료들과 함께 나갔습니다. 복도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진수 할아버지가 박상현의 사무실로 들어가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들을 정돈하고 바닥에 놓인 고급 구두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때 최수진이 조심스럽게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괜찮다. 김진수 할아버지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까지 나설 필요 없어. 하지만 이건 너무 심해요.
최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청소 VCG 하인이 아니잖아요. 김진수 할아버지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빛에 뭔가 깊은 감정이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온화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괜찮아, 아가야. 김진수 할아버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나이 먹으면 참을성이 늘어나는 법이야. 그래도 그 사람도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많을 거야. 김진수 할아버지가 박상현을 두둔하며 말했습니다. 이해해주자. 최수진은 더욱 놀랐습니다. 저렇게 모욕을 당하면서도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다니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이건 너무 심해요. 하지만 김진수 할아버지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고마운 마음은 알겠지만 너희들이 나서면 오히려 일이 커질 수 있어. 그의 말에는 어떤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인생의 많은 풍파를 겪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박상현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야 좀 깔끔하네. 신발을 확인한 박상현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구두도 반짝반짝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김진수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해줘. 박상현이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나는 완벽주의자거든. 그때 복도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진수 할아버지의 귀가 번뜩 움직였습니다. 그 발소리에서 뭔가 익숙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상현은 김진수 할아버지의 미묘한 반응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이 늙은 청소부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진수 할아버지는 마지막 청소를 마치고 건물을 나섰습니다. 최수진이 그를 따라 나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김진수 할아버지가 돌아서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라, 아가야.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니까. 그의 말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 같은. 며칠 후 대한종합상사에 특별한 손님이 방문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정호 회장이 해외 출장에서 돌아와 임시 점검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오신다고? 박상현이 당황하며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어? 갑작스럽게 결정된 것 같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도착하신다고 하네요. 박상현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평소 회장을 직접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던 그는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어 했습니다. 청소부 아저씨. 박상현이 김진수 할아버지를 급하게 불렀습니다. 회장님 오시기 전에 복도랑 사무실 완벽하게 청소해놔. 먼지 하나도 있으면 안 돼. 김진수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 사무실은 특히 신경 써서 해. 혹시 회장님이 오실지도 모르니까. 박상현이 초조하게 말했습니다. 김진수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더욱 정성스럽게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묘한 긴장감이 스쳐갔습니다. 마치 오랜만에 만날 사람을 기다리는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오후 1시 50분 건물 로비가 갑자기 분주해졌습니다. 경호원들이 먼저 들어와 주변을 점검했고 곧이어 이정호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76세의 이 회장은 나이에 비해 정정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최근 회사 경영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임원들이 일제히 인사했습니다.
이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각 층 상황을 직접 보겠습니다. 40층에 도착한 이 회장 일행이 복도를 걸어가고 있을 때 김진수 할아버지가 한쪽 구석에서 청소 도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회장의 발걸음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의 시선이 김진수 할아버지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저분은 이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아, 저분은 청소부입니다. 박상현이 급하게 설명했습니다. 회장님 오신다고 해서 특별히 깨끗하게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이 회장의 눈빛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는 김진수 할아버지를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김진수 할아버지도 이 회장의 시선을 느꼈지만 고개를 들지 않고 계속 청소 도구를 정리했습니다. 회장님? 박상현이 이 회장의 반응을 이상하게 여기며 말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이 회장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계속 진행하죠. 하지만 이 회장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40년 전의 기억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때 박상현이 자신을 과시하려고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 청소부는 제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을 대충 했는데 제가 엄격하게 지도해서 지금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이 회장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엄격하게 지도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아, 그냥 정확한 업무 지시를 내리는 것입니다. 박상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해야 하잖아요. 이 회장이 김진수 할아버지 쪽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김진수 할아버지는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분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이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75세라고 들었습니다. 박상현이 대답했습니다. 아직도 일할 수 있는 게 다행이죠. 이 회장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75세, 그 나이는 자신과 비슷했습니다. 성함은 뭐라고 하시나요? 이 회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김진수라고 합니다. 박상현이 대답했습니다. 이 회장의 몸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김진수, 그 이름을 들은 순간 40년 전의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되살아났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박상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이 회장이 간신히 정신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잠깐만. 이 회장이 김진수 할아버지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다른 임원들은 회장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당황했습니다. 김진수 할아버지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 회장의 입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진수야? 김진수 할아버지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차분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주변 임원들이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회장이 청소부를 아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특별한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박상현이 더욱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 청소부를 아십니까? 이 회장이 박상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뭔가 차가운 기운이 들어 있었습니다. 네, 압니다. 어떻게? 오래된 지인입니다. 이 회장이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간단한 말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진수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업무에 방해가 되었다면 죄송합니다. 무슨 방해 말씀이세요? 이 회장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잠깐 다른 곳에서 이야기 좀 나눌까요? 박상현과 다른 임원들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회장이 청소부와 따로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이 회장과 김진수 할아버지가 빈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복도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박상현이 다른 임원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청소부가 대체 누구길래?
하지만 아무도 답을 줄 수 없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오가고 있을까요? 최수진이 멀리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역시 김진수 할아버지는 평범한 분이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는 40년 만에 재회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30분 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 회장과 김진수 할아버지가 나왔는데 두 사람의 표정이 사뭇 진지했습니다. 그럼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회장이 김진수 할아버지에게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네, 회장님. 김진수 할아버지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상현과 다른 임원들은 이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회장이 청소부에게 무언가를 부탁한다고? 그것도 이렇게 정중하게? 이 회장이 박상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상무, 김진수 씨 업무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현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청소부 하나 때문에 내가 왜? 이 회장이 떠난 후 복도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임원들은 모두 김진수 할아버지를 신기한 듯 바라보았습니다. 박상현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함부로 대했던 청소부가 회장과 특별한 관계라는 사실이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김진수 씨, 박상현이 김진수 할아버지를 불렀습니다. 목소리에는 억지로 참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네. 김진수 할아버지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과는 어떤 사이신가요? 박상현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냥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입니다. 김진수 할아버지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라. 박상현이 비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왜 청소부로 일하고 계시는 거죠? 김진수 할아버지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사정입니다. 박상현의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마 회장님을 속이고 있는 건 아니겠지? 그날 오후 박상현은 김진수 할아버지를 더욱 예의주시했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엿보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수 씨, 박상현이 김진수 할아버지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김진수 할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과 진짜 친한 사이라면 왜 이런 힘든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박상현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건 제가 원해서 하는 일입니다. 김진수 할아버지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원해서? 박상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누가 좋아서 청소부 일을 해요? 일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김진수 할아버지가 의연하게 말했습니다. 박상현의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무시했던 사람이 이렇게 당당하게 나오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좋습니다. 박상현이 음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일해주세요. 며칠이 지나자 박상현의 갑질은 오히려 더욱 심해졌습니다. 회장과의 관계를 알고 난 후 왠지 모를 질투심과 열등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김진수 씨, 오늘 청소 상태가 엉망이네요. 박상현이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알려주시면 다시 하겠습니다. 김진수 할아버지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여기, 그리고 저기. 박상현이 멀쩡한 곳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다시 다 해주세요. 김진수 할아버지는 묵묵히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박상현은 그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회장님과 친하다고 해서 나한테까지 무례하게 굴 순 없지. 그때 최수진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상무님, 할아버지께서 이미 완벽하게 청소하셨는데요. 신입사원이 뭘 안다고? 박상현이 최수진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내 기준에서는 부족하다는 거야. 최수진이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박상현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그는 김진수 할아버지를 일부러 다른 직원들 앞에서 부르며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려 했습니다. 김진수 씨, 여기 와서 이 서류들 정리해 주세요. 박상현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제 업무가 아닌 것 같은데요. 김진수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업무가 아니라고요? 박상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회장님께 말씀드릴까요? 김진수 씨가 업무를 거부한다고? 김진수 할아버지의 얼굴이 잠깐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차분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박상현이 회식 자리에서 만취한 상태로 회사에 돌아왔습니다. 김진수 씨, 박상현이 비틀거리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디 있어요? 김진수 할아버지가 야간 청소를 하던 중 다가왔습니다.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술에 취한 박상현이 김진수 할아버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아, 정말 신기해요. 회장님이랑 친하다는 분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는지. 김진수 할아버지가 참고 있었습니다. 설마 거짓말하고 있는 건 아니죠? 박상현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을 속이고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김진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조금 단단해졌습니다. 왜요? 사실이니까 화나는 거예요? 박상현이 더욱 도발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박상현이 실수를 했습니다. 김진수 할아버지의 어깨를 거칠게 밀었습니다. 이 늙은이가 감히 나한테 대드는 거야? 김진수 할아버지가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75세의 나이에 그 충격은 너무 컸습니다. 상무님, 마침 지나가던 최수진이 크게 소리쳤습니다.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신입사원이 뭘 안다고 끼어들어. 박상현이 최수진에게도 화를 냈습니다. 김진수 할아버지가 간신히 균형을 잡으며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처음으로 분노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차분해졌습니다. 상무님, 술 드시고 오신 것 같으니 오늘은 이만 돌아가세요. 김진수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돌아가라고? 박상현이 더욱 흥분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명령하는 거야? 그 순간 박상현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김진수 할아버지의 가슴팍을 세게 밀쳤습니다. 김진수 할아버지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75세의 노인이 바닥에 쓰러진 모습을 본 최수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할아버지. 김진수 할아버지가 바닥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쉽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무릎이 아팠고 손목도 접질린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최수진이 급하게 달려와 김진수 할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그때 김진수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픈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40년 우정을 생각하며 참아왔는데 이제는 정말 한계였습니다. 박상현은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욱 오만하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요. 이 정도로 뭘. 김진수 할아버지가 최수진의 부축을 받으며 간신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박상현을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상무님, 이제 정말 선을 넘으신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위엄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정우 회장이 예정에 없던 재방문을 했습니다. 어젯밤 김진수로부터 받은 전화 때문이었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이 회장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회장님, 갑자기 어떻게? 박상현이 당황하며 인사했습니다. 어젯밤 일이 떠올라 불안했습니다. 손에 땀이 나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김진수 씨는 어디 계십니까? 이 회장이 냉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차가운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 청소부 말씀이시군요. 박상현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출근 안 했을 겁니다. 출근 안 했다고요? 이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김진수 씨는 항상 새벽 5시에 출근하는데요. 박상현이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어제 좀 늦게 퇴근하셔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김진수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왼손목에 붕대를 감고 평소보다 더욱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이 회장이 김진수 할아버지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진수야, 손목이 왜 그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회장님. 김진수 할아버지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가에는 피로와 슬픔이 역력했습니다. 이 회장이 박상현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마치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박상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게 어제 실수로 박상현이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수? 이 회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75세 어르신을 밀쳐서 넘어뜨린 게 실수라고요? 박상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김진수 할아버지가 이 회장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비틀거렸습니다. 회장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박상현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오해? 이 회장이 박상현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럼 진실을 말씀드릴까요? 이 회장이 김진수 할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주변에 있던 모든 직원들이 긴장한 채 지켜보았습니다. 복도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저희 회사 청소부로 일하고 계신 김진수 씨가 누구신지 아십니까? 이 회장이 직원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모두가 조용했습니다. 박상현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최수진도 긴장한 표정으로 이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진수 씨는 제 40년 지기 친구입니다. 이 회장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직원들이 놀라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40년 지기라고? 청소부가? 40년 전 저와 김진수 씨는 함께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회장이 과거를 회상하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월세 30만 원짜리 반지하 방 하나에서 둘이 함께 살면서 작은 무역업을 시작했습니다. 김진수 할아버지의 눈에 추억이 스쳤습니다. 젊은 시절의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첫 거래는 중국에서 왕구를 수입하는 것이었어요. 100만 원이 전 재산이었는데 그것도 진수가 학자금 대출로 마련한 돈이었습니다. 이 회장의 목소리가 감정으로 떨렸습니다. 첫 달에는 한 개도 팔지 못했어요. 라면으로만 한 달을 버텼습니다. 진수가 매일 시장에 나가서 직접 팔았거든요. 직원들이 숨죽여 들었습니다. 3개월째 되는 날 진수가 큰 거래처를 하나 잡아왔어요. 그때 저는 기뻐서 울었습니다. 이 회장이 김진수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5년 동안 저희는 정말 모든 것을 함께 했어요. 실패해서 빚에 쫓길 때도 성공해서 기뻐할 때도 함께였습니다. 진수가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종합상사도 없었을 겁니다. 이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수는 단순한 동업자가 아니라 이 회사의 진짜 창립자예요. 직원들이 더욱 놀란 표정으로 김진수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창립자라고? 그럼 왜? 박상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청소부로? 그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이 회장이 박상현을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15년 전 진수의 외아들 민수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회장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김진수 할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도 아픈 기억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대학교 2학년이었어요. 의대에 다니던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이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음주운전자가 들이받았어요. 민수는 3개월 동안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헤맸습니다. 최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술비만 3억이 필요했어요. 그때 진수는 자신의 회사 지분을 모두 팔아서 아들을 살렸습니다. 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말렸어요. 제가 돈을 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거절했어요. 김진수 할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호야, 내 아들은 내가 살려야 해라고 했어요.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복도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 회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1년 후에 결국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 직원들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합병증이 생겼어요. 3억을 써도 아이를 살릴 수 없었습니다. 김진수 할아버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 후 진수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세상을 등지려 했습니다. 말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이 회장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내도 충격으로 우울증에 걸렸고 1년 후에 진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박상현이 충격을 받아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때부터 진수는 혼자가 되었어요. 모든 것을 잃은 채로. 저는 그런 친구를 그냥 둘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진수는 제 도움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회장이 답답했던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존심이 세서 돈을 절대 받지 않으려 했어요. 정호야, 나는 이제 충분히 살았어라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부탁했어요.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해달라고. 일해달라고요? 박상현이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청소부로 말입니다. 이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수가 자존심 때문에 도움을 안 받으려 하니까 일자리라는 형태로 도움을 주기로 한 거죠. 물론 급여는 일반 청소부의 10배를 드렸어요. 하지만 진수는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수는 처음에 거절했어요. 나 같은 사람이 회사에 가서 뭘 하겠어라고 했죠. 이 회장이 김진수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간청했습니다. 진수야, 내가 없으면 나도 외로워라고. 회장님, 김진수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수에게 또 다른 부탁을 했어요. 이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 직원들을 지켜봐 달라고. 지켜본다고요? 박상현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네, 진수는 사람을 보는 눈이 남달라요. 이 회장이 김진수 할아버지를 신뢰하는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함께 사업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사람을 잘못 판단한 적이 없거든요. 진수가 추천한 사람은 모두 회사에 도움이 되었고, 진수가 우려했던 사람은 결국 문제를 일으켰어요. 박상현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진수에게 물어봐요. 우리 직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이 회장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진수가 걱정스럽다고 하더군요. 한 직원이 너무 오만하다고. 박상현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젊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하지만 갈수록 심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 회장이 박상현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연세 많은 분을 함부로 대하고 권력을 남용한다고요. 회장님, 저는 박상현이 변명하려 했습니다. 어젯밤 진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이 회장이 박상현의 말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40년 동안 진수가 저에게 화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진수가 어제는 목소리가 떨리고 있더라고요. 김진수 할아버지가 이 회장을 말렸습니다. 회장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니야, 진수. 이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분들이 알아야 해. 이 회장이 모든 직원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김진수 씨는 단순한 청소부가 아닙니다. 이 회사에 숨겨진 창립자이자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친구입니다. 박상현이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회장이 감동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수는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생명의 은인이요? 최수진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10년 전 제가 과로로 심장마비를 일으켜 쓰러졌을 때 진수가 응급처치를 해서 살려줬어요. 이 회장이 김진수 할아버지를 고맙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병원에서 진수가 제 손을 잡고 밤새 지켜줬어요. 정호야, 죽으면 안 돼. 아직 할 일이 많잖아라고 하면서 가족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죠. 김진수 할아버지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회장님, 그만하세요. 아니야, 진수. 이 회장이 김진수 할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해. 당신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이 회장이 박상현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박상무, 당신은 지난 몇 달 동안 제 가장 소중한 친구를 괴롭혔습니다. 박상현이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75세 어르신을 밀쳐서 다치게 했고요. 복도에 있던 모든 직원들이 박상현을 비난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박상현이 무릎을 꿇으며 빌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김진수 할아버지가 박상현 앞에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상무님, 저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박상현이 고개를 들어 김진수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김진수 할아버지의 말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에게는 모두 각자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최수진이 감동해서 울고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회장이 김진수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수야, 이제 그만 청소부 일은 그만두자. 임원실에서 일해줘. 아닙니다, 회장님. 김진수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 일이 좋습니다. 사람들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거든요. 이 회장이 김진수 할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아무도 진수를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이 회장이 모든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김진수 할아버지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정한 존경의 인사였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후 회사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김진수 할아버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존경과 미안함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진수 형님, 이 회장이 김진수 할아버지를 정중하게 불렀습니다. 이제 형님이라고 불러도 되죠? 40년 동안 숨겨왔던 예의를 이제 지켜야겠어요. 김진수 할아버지가 당황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회장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냥 직원이에요. 무슨 직원이에요? 이 회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님은 이 회사의 진짜 주인이시잖아요. 제가 오히려 형님 덕분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박상현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은 채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뼛속까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김진수 선생님, 박상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눈물이 그의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45세 어른이 사람들 앞에서 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인간의 가치를 계급으로 판단하는 최악의 사람이었어요. 주변 직원들도 모두 숙연해졌습니다. 박상현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보며 자신들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김진수 할아버지가 박상현에게 다가가서 그의 어깨에 따뜻한 손을 올렸습니다. 일어나세요, 박상무님. 아닙니다. 박상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일어날 자격이 없습니다. 선생님께 저지른 일들을 생각하면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김진수 할아버지가 관대하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은 지금 진심으로 깨닫고 있잖아요. 박상현이 김진수 할아버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온화한 얼굴에서 진정한 용서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관대함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습니다. 선생님의 그 너그러운 마음이 제게는 더 큰 벌입니다. 박상현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 회장이 박상현을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상무, 당신의 처분에 대해서는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김진수 형님에게 저지른 일은 절대 가볍게 넘어갈 수 없어요. 박상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처벌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최수진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아니, 김진수 선생님. 그녀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할아버지라고 부르렴. 김진수 할아버지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더 편해. 나이도 많고 말이야. 할아버지, 저는 정말 존경합니다. 최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 모든 고생을 하셨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하시는 마음이요. 저도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죄송했습니다. 저희가 몰라봤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선생님께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김진수 할아버지는 모든 직원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모두들 좋은 분들이에요. 그 순간 한 명의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사실 저도 처음에는 할아버지를 무시했어요. 부끄럽습니다. 아니야. 김진수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들이 잘못한 게 아니야. 내가 먼저 다가가지 못한 것도 있고, 또 다른 직원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할아버지께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요? 보답이라뇨? 김진수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서로 존중하며 지내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날 오후 이 회장은 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박상현의 처분을 논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박상현 상무의 행동은 용납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이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넘어서 인격 모독 수준이었어요. 회장님,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한 임원이 동조했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을 물리적으로 폭행한 것은 그것도 김진수 형님을요. 다른 임원이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회사의 은인이신 분을 그렇게 대하다니.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박상현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사표를 쓰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어리석었구나. 박상현이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구나. 나는 정말 최악의 인간이었어. 몇 번을 다시 써도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로도 자신의 죄송함을 다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노크되었습니다. 김진수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왜 여기까지? 박상현이 급하게 일어났습니다. 제가 찾아뵈어야 하는데 박상무님과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김진수 할아버지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사표 쓰고 계시나요? 박상현이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박상무님. 김진수 할아버지가 박상현의 말을 제지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박상현이 놀란 표정으로 김진수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죄송합니다. 다만 안타까울 뿐이에요. 김진수 할아버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능력 있는 분인데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길을 잃으셨어요. 선생님,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요. 김진수 할아버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젊을 때 많은 실수를 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실수에서 배우는 것이죠. 박상현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정말 배웠습니다. 사람을 외모나 직업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요. 저는 당신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김진수 할아버지가 박상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가 더 중요해요. 하지만 제가 저지른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어요. 김진수 할아버지가 지혜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 일로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박상현이 김진수 할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생님, 저를 제자로 받아주세요. 제자라뇨? 김진수 할아버지가 당황했습니다. 저에게 진짜 인생을 가르쳐 주세요. 박상현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하는지, 어떻게 겸손해야 하는지요. 김진수 할아버지가 박상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세요. 함께 배워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저도 아직 배우고 있는걸요. 그 순간 박상현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스승을 만난 것입니다. 겸손함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한편 임원회의에서는 박상현의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박상현 상무를 즉시 해임합니다. 이 회장이 발표했습니다. 이런 행동을 용인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때 김진수 할아버지가 회의실에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회장님, 잠깐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진수 형님, 무슨 말씀이세요? 박상무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어떨까요? 김진수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임원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피해자인 김진수 할아버지가 가해자를 변호하다니. 이런 관대함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형님, 하지만 박상현이 저지른 일은,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김진수 할아버지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박상무님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진정한 후회를 봤어요. 이 회장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김진수 할아버지의 말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그냥 넘어가자는 것은 아닙니다. 김진수 할아버지가 덧붙였습니다. 적절한 징계는 필요하죠. 하지만 완전히 매장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6개월 동안 직급을 내리고 사회봉사를 하게 하는 것은 어떨까요? 김진수 할아버지가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겸손함을 배우게 하는 거죠. 이 회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신가요? 박상현은 앞으로 형님께 직접 보고하고 형님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이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박상현은 김진수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게 기회를 주신 것도 모자라서
고마워할 일은 아닙니다. 김진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가 더 중요해요. 저는 완전히 달라지겠습니다. 박상현이 다짐했습니다. 선생님처럼 살겠습니다. 저처럼 살 필요는 없어요. 김진수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다운 방식으로 살면 됩니다. 다만 겸손하고 따뜻하게요. 며칠 후 회사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박상현이 먼저 청소부들에게 인사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직접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박상무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한 청소부 아주머니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박상현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교만했어요. 그의 변화는 다른 직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더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계급을 떠나서 인간 대 인간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수진도 변했습니다. 매일 아침 김진수 할아버지에게 인사하고 업무 중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조언을 구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최수진이 말했습니다. 지혜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란다. 김진수 할아버지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매일매일 작은 것부터 배워가는 거야. 실수도 하고 반성도 하면서 말이지. 한 달 후 이 회장이 김진수 할아버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형님, 고문직을 맡아주세요. 고문이라뇨? 형님의 지혜가 우리 회사에 필요해요. 이 회장이 간청했습니다. 직원들도 모두 원하고 있어요. 형님께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 해요. 김진수 할아버지가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든지요. 청소 일은 계속하겠습니다. 김진수 할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직원들을 더 가까이서 볼 수 있거든요. 사람은 일할 때 진짜 모습이 나오니까요. 이 회장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형님다우시네요. 항상 사람을 먼저 생각하시는군요. 그렇게 김진수 할아버지는 공식적으로 회사의 고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청소복을 입고 성실히 일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그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그에게 정중하게 인사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조언을 구했습니다. 박상현은 6개월 후 원래 직급으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겸손하고 배려심 깊은 진정한 리더가 되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박상현이 김진수 할아버지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당신 자신의 노력 덕분이에요. 김진수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기회만 드렸을 뿐이에요. 대한종합상사는 이제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되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조직이 되었습니다. 계급과 지위를 떠나서 모든 사람을 인간으로 대하는 문화가 정착되었습니다.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김진수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1년 후 대한종합상사는 업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기업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업무 효율성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여전히 김진수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정성스럽게 청소를 하고 직원들의 고민을 들어주며 조언을 해주는 일상이 계속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최수진이 밝은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김진수 할아버지의 가장 가까운 제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아, 너도 참 일찍 오는구나. 김진수 할아버지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어떠니? 업무는 잘 적응했고? 네,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고 있어요. 최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겸손하게 일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김진수 할아버지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때 박상현이 다가왔습니다. 6개월의 징계 기간을 마치고 복귀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박상현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박상무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김진수 할아버지가 온화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박상현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제 그는 모든 직원들에게 먼저 인사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직접 나서서 도와주었습니다. 특히 청소부들과 경비원들에게는 더욱 친절했습니다. 상무님,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한 직원이 박상현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박상현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김진수 선생님께 인생을 배웠거든요. 김진수 할아버지의 영향력은 회사를 넘어서 확산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언론에 알려지면서 많은 기업들이 벤치마킹하려고 찾아왔습니다. 진수 형님의 철학을 다른 회사들과도 나누고 싶어요. 이 회장이 김진수 할아버지에게 제안했습니다. 강연 요청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요. 강연이라뇨? 김진수 할아버지가 당황했습니다. 저는 그런 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형님의 경험과 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이 회장이 간청했습니다. 김진수 할아버지가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든지요. 강연료는 모두 기부하겠습니다. 김진수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쓰세요. 그렇게 김진수 할아버지는 가끔씩 다른 회사들을 찾아가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강연은 항상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 직업이나 지위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김진수 할아버지가 한 기업의 임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그 사람의 인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겸손함이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입니다. 청중들이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75년을 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지위가 높든 낮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김진수 할아버지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느 날 김진수 할아버지에게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딸 미영이었습니다. 아버지. 미영이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분이셨다니. 저는 정말 몰랐어요. 김진수 할아버지가 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미영아.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아버지,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미영이 후회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청소부로 일하신다고 부끄러워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야. 김진수 할아버지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일에는 귀천이 없다고 했잖니. 아버지는 이 일이 좋아. 그날부터 미영은 자주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일터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미영이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삶을요. 김진수 할아버지가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미영아. 그게 진짜 잘 사는 거야. 한편 박상현도 큰 변화를 맞았습니다. 그는 김진수 할아버지의 철학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영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직원 여러분, 저희 부서는 이제 수평적 문화로 운영하겠습니다. 박상현이 부서원들에게 발표했습니다. 계급과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부서원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예전의 박상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에는 청소 시간을 갖겠습니다. 박상현이 계속 말했습니다. 모든 직원이 함께 사무실을 청소하면서 일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런 변화는 회사 전체로 확산되었습니다. 다른 부서들도 비슷한 문화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봄날 대한종합상사의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김진수 할아버지의 76세 생일 파티였습니다. 김진수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회장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회사가 이렇게 따뜻한 곳이 되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진심 어린 박수였습니다. 선생님, 한 말씀 해주세요. 최수진이 김진수 할아버지를 무대로 모셨습니다. 김진수 할아버지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김진수 할아버지가 감동적인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제가 이 회사에 온 것은 5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청중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덕분에 다시 희망을 찾았습니다. 특히 젊은 친구들이 저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뜻하게 대해줄 때 정말 감사했어요. 최수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박상무님처럼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가능성이 얼마나 위대한지 깨달았습니다. 박상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와 부끄러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75년을 살면서 한 가지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김진수 할아버지가 힘주어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지위가 높든 낮든,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청중들이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때 찾을 수 있습니다. 김진수 할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파티가 끝난 후 김진수 할아버지와 이 회장이 옥상에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형님, 정말 고마워요. 이 회장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형님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정호야, 나야말로 고마워. 김진수 할아버지가 이 회장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40년 전 가난한 친구를 버리지 않아줘서. 무슨 말씀이에요? 이 회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님은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선물이에요. 두 친구는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40년 우정의 무게가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김진수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청소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회사의 정신적 지주이자 모든 직원들의 인생 멘토였습니다. 매일 아침 그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할 때마다 직원들은 새로운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회사에 따뜻함을 불어넣었습니다. 어느 날 한 신입사원이 김진수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김진수 할아버지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겸손함이야. 겸손하면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수 있거든.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절대 외롭지 않아. 그의 말은 신입사원의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지금도 대한종합상사에서는 김진수 할아버지의 따뜻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철학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김진수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나요? 때로는 우리 주변에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이 가장 특별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